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동식 박사님을 또 모시고 최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세, 특히 이제 이란 또 북중 관계, 또 남북 관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또 대한민국과의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이야기. 자, 이거를 좀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오늘 좀 박사님 모시고 여러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있는데 초창기 때 이제 뭐 하메네이 그 지도부를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지도부를 다 날렸고 육해 공군 이제 뭐 군사력 자체를 완전히 지금 붕괴시킨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같이 뭐 개입을 해가지고 레바논 뭐 이런 주변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조금 주춤한 상황이고 또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회담도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언론들의 반응이 지금 굉장히 좀 그 부정적으로 지금 뭐 흐르고 있는데 마치 이제 미국이 이란한테 밀리는 것처럼 그리고 뭐 이란이 주도권을 쥔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쟁의 그 양상이 뭐 우리가 앞서 말씀했다시피 그 지상전 중심이 아니라 우주군 중심이었고 그리고 이제 미군은 이제 필요할 때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주요 거점을 아마 장악을 하겠죠. 이 전체적인 그 전쟁 그 양상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지금의 평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이게 저도 뭐 쭉 지켜봤습니다만은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같이 공격을 했잖아요. 뭐 이란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합동 작전을 한 건데 이게 어떤 다른 전쟁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뭐 전쟁을 한다 그러면 국가 대 국가 간에 전쟁을 하는 건데 이거는 두 개 국가가 한 개 국가를 때린 거니까 이것도 좀 특이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를 제거한 그리고 지도부를 제거함으로써 전쟁 수행 능력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전쟁 양상 자체가 과거에 했던 전쟁과는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역대 과거의 어떤 그 전쟁에 대해서 분석한 어떤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분석했던 거 보면은 뭐 사실은 이 전쟁이라고 하면은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을 보면 아예 지휘부부터 제거를 했거든요.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때렸을 때에는 이라크 군을 갖다가 말하자면 공격을 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담 후세인은 살려줬다가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그 이후에 상당한 그 고충을 겪었는데 아마 그래서 미국도 지금에 와서 현대전을 할 때에는 군대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이 지휘부를 갖다가 무력화시키거나 없애는 그런 전략으로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뭐 마두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란도 그렇고 하메네이 그 다음에 마두로 이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국가에 대한 어떤 미국의 작전을 보면 지휘부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군을 제거하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군, 그다음에 방공, 그다음에 해군, 육군까지 전부 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가지고 이제는 거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없애겠다. 그래서 뭐 미사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드론을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생산 시설까지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이번에 이란 전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전쟁은 양국이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미국이 공격을 하고 방어하는 사람들은 뭐 방어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정도도 아니고 그냥 얻어맞고 뭐 아무 뭐 어떻게 저항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기 자체가 압도적으로 미국이 위력하고 강하니까 아예 방공망 자체를 다 무력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뭐 레이더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파괴하고 그 다음에 전자파로 다 무력화시키고 하니까 결국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얻어맞고 사실은 이번에 미국이 손해 입은 게 있나요? F-15 전투기 하나 떨어졌었죠. 그 외에는 미국이 뭐 자기들이 이제 작전하는 과정에 오인 사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공중 급유 과정에 잘못 작동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사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란이 공격해서 맞은 거는 F-15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로 뭐 전력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미국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번에 그 미군 조종사가 이제 그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야 이거 끄집어내는데 쉽진 않겠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건 적지기 때문에 이란 혁명 수비대, 이란 정규군 또 이란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들어가 가지고 미군이 이거 뽑아오다가 엄청난 또 희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까지 했었는데 이걸 이제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해서 한 명도 안 죽고 그걸 다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 하나는 미군의 탁월한 능력, 두 번째는 이게 이란 국민들이 미군의 편에 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차량들이 막 가로막고 방해도 하고 막 군인들이 접근하는 거를 그리고 정보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들이 말 잡고자 한다면 군대와 군인이 그 국민이 같이 막 덮어가지고 그 미군을 같이 둘러싸게 되면 그 잡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뭔가 이게 그 이란 혁명 수비대나 이란 정규군이 거의 와해된 하나의 징후가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군이 전투기 조종사가 이란 국내 기피에 말하자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구출을 해왔는데 그거 보면서 야 미국의 첨단 과학기술 군사과학기술 이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뭐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심장박동 소리만 들어도 미군은 뭐 어디에 살아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보니까 조종사가 걔네들이 보니까 미군 조종사들은 항상 그 신호 장치를 다 이렇게 부착하고 다니다가 떨어지면 조난당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신호를 보내는데 뭐 하느님은 선하시다. 신은 선하다 뭐 그런 짧은 문장을 보냈는데 미국 CIA가 그 전파를 추적해서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이 보통 보면 저희도 훈련을 할 때 보면 저희는 침투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잠복을 하거나 경계선은 군인들이 어떤 식의 행동을 하는지를 저희는 잘 파악을 하고 그에 대응한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아무리 그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5분 정도만 이렇게 지켜보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5분 이상을 참아야 되겠다 또는 뭐 움직이지 말라는 어떤 눈 깜짝하지 말라는 뭐 그런 어떤 강력한 지시를 받아서 내가 의도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지시를 받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잠복이든 뭐 경계 근무를 서든 간에 5분 이내에는 움직인다는 거야 사람이.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미군 조종사가 상당히 그 심각한 그 부상을 입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CIA의 어떤 이 감시 장비는 거기다가 딱 말하자면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30분 40분을 가만히 쓴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이 사람이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호를 보내는 것도 보니까 이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허위 전파를 날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뭐 이름도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구출작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구출작전에 들어가서도 수송기가 갔는데 대형 수송기가 갔는데 그게 이제 내린 그 바닥이 뭐 뻘 같은 뭐 하여튼 좀 모래도 뭐 진흙 있고 뭐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비행기가 못 뜨니까 비행기는 폭파시키고 그 비행기에다 싣고 갔던 수송기에다 싣고 갔던 소형 헬리콥터 헬기를 3대인가 꺼내가지고 조립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날개를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조이고 하는데 그게 아마 10분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접어가지고 가서 쓰는 데까지 헬기를 끌어내가지고 딱 조립해가지고 쓰는 데까지 10분 걸렸다는 거는 이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훈련도 잘 돼 있고 장비 자체도 아주 최첨단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빼내면서 동시에 그 비싼 수송기는 그 자리에서 폭파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이라 이거죠. 뭐 어떤 놈처럼 뭐 사람이 제일이다 먼저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정말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그 아끼고 그게 보면 전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거기에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국민들도 혁명수비대에 협조 안 하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들어간 게 이란 국민들 자유를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굉장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그때 당시에 이란 국민이 데모를 하다가 3만 몇 명이 거의 4만 명이 지금 총에 맞아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너희 도와주러 갈게 그랬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뭐 그냥 쑥 들어갔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란 국민들도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을 간접적으로나마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이거는 저는 이제 앞으로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타격을 하고 나서 미국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타격을 해서 이제 쭉 보니까 이제 쭉정이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막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뭐 수천 발이 남아있다는 뭐 주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싹 정리하고 나서 이걸 또 제대로 다시 또 파악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회담을 한 것이 아닌가. 아, 휴전회담요? 예, 휴전회담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얘들이 또 어차피 말을 또 안 들을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깨끗이 정리를 다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가지고 있는 핵 물질, 그 자체 하나하고 호르무즈 쪽인데, 이게 호르무즈라는 게 이제 넓은 바다 옆에 이제 그 옆에 아닙니까 이게?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작은 무기들이 막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 이거를 미국이 다 찾아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목표물들을 정확히 다 파악하고 완벽하게 세팅될 때까지 시간을 벌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예. 그것도 있고 예. 그거보다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당연히 그 타깃을 갖다가 다시 재확인하고 재설정하고 예. 그게 있는데 그거와 동시에 뭐가 있냐면 미군도 예. 한 달 동안 계속 작전을 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렇지.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영상 자료들을 보면 그 미국의 어마어마한 큰 그 수송 뭡니까 그 폭격기들이 있잖아요. B-52, B-1B, B-2 그게 들어가는 그 말하자면 폭탄들이 뭐 몇 톤씩 지금 달고 가잖아요. 예. 그 폭탄들을 그러면 그 폭탄 누가 달아요? 사람이 달거든. 군인들이. 좀 뭐 크레인 갖고 가갖고 딱 올려가지고 이제 막 조립하고 다 그거 해야 나중에 그게 떠가지고 이제 가서 때리는데 예. 그거를 다시 다 장착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1차적으로 자기들이 목표했던 미국이 그 당시에 목표했던 거는 뭡니까 한 10,000개 이상을 13,000개 정도를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한 13,000개는 이미 목표물을 정해놓은 거예요. 순서를. 첫 번째 1,000개는 어떤 거는 거. 예. 뭐 두 번째 2,000 단위에서는 어떤 거. 그래서 이제 13,000개까지 다 했는데 이제 타겟팅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그러면 그 타겟에 맞게 폭탄도 그게 맞게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사일 공장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건 가서 큰 폭탄을 한 발을 떨굴 거냐 아니면 작은 폭탄을 10개를 떨굴 거냐 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계산해서 그거를 그 폭격기에다가 다 장착을 해야 되니까 예. 그 시간도 필요하고 좀 휴식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한 가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가 막히게 되면 그 원유 수급량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그 원유값이 올라가고 또 세계 경제가 이제 뭐 안 좋아지고 또 인플레가 되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뭐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이제 트럼프는 다 계산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일가스가 이제 엄청나게 그렇죠. 지금 남아돌고 있고 네. 아직 생산을 안 할 뿐이지 이 중동의 어떤 그 원유의 그 이 보급량 이상을 미국이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일시적으로 뭔가 그 이 동맥경화에 걸려가지고 수급이 안 돼서 그렇지 좀만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또 엄청나게 이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유값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가지고 뭐 엄청나게 어렵고 거로 생각했었는데 러시아를 제재해가지고 원유를 못 팔게 했지만 결국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워낙 풀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러시아가 뭐 이제 제재가 약간 풀려지고 또 미국의 세일가스를 더 이제 확대 생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 날 거는 중국하고 이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전에 이란 전쟁을 하기 전에 각국이 거기에서 걸프만 쪽에서 걸프 해협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나오는 그런 걸프 국가들에서 원유를 싣고 나오다가 결국 전쟁 때문에 못 나온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마 전쟁이 일어날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그쪽으로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갇힌 거죠. 해협에 갇힌 건데 사실 이것만 1차적으로 풀어놓으면 저는 원유 수급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지금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세계 원유 생산량의 59%를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59%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나오는 석유, 셰일가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이것만 합쳐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석유 생산량의 59%를 미국이 좌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를 보면 지금 빈 배들이 미국을 향해서 오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들어가서 원유를 싣고 오던 배들이 이제는 그걸 막혔으니까 그 돈 갖고 미국으로 간다 이거예요. 미국 가서 좀 달라. 일본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알래스카에 가서 기름을 가져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갔던 배들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씻고 나오다가 걸린 애들이 지금 못 나오는 거니까 그게 세계 석유 어떤 그 유통량의 뭐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름값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결국은 미국이 뭐 패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그 미국과 이스라엘은 어쨌든 그 혁명수비대의 그 카르텔 범죄 집단을 깨끗하게 소탕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애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지금 뭐 중동 역사라는 게 계속 그 이란과 그 하부 세력에 의한 어떤 그렇죠. 추종 세력. 예, 그것들 때문에 계속 평화가 이제 깨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 정리하고 핵무기 다 없애고 혁명수비대 괴멸시키고 이란을 완전한 그 이제 그 이전 정권으로 돌려 세울 때까지 아마 저는 가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를 재봉쇄한 거는 아예 그냥 이란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란이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도 이란이 하루에 4억 불 정도, 4억 달러 정도의 그 석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계속 매일. 예. 그거를 이제 미국이 그거를 갖다가 막아버리면 이란도 작업줄이 끊어지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거기에서 기름을 사가던 중국도 문제가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러 가지 어떤 일거양득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거기에서 이란도 굴복시키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 어떤 숨통을 틔워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하지 않나. 그러면 이미 전쟁은 뭐 미국이 목표로 했던 건 다 끝났잖아요. 뭐 핵시설 타격했고 그다음에 이란의 기반 시설 다 타격했고 이란의 뭐 공군, 해군, 육군 다 그냥 전멸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거하고 마지막에 핵 그 농축된 그 우라늄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거는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그 이란 혁명수비대를 정리하는 거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도 굉장히 중요하게 밀접돼 있고 또 북한이라고 하는 악성 국가에 그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한 그 국익에 그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들은 일부 국민들은 마치 이란을 때리는 게 뭐 우리하고 굉장히 피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란을 깨끗이 끝내는 것은 좀 힘들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행운을 주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마치고요.